네, 첫 주제는 바이든이 아니다. 물음표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아니다라는 건 김은혜 홍보수석의 주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직후 비속어를 말했다 해서 논란이 됐었죠.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제 많은 언론들이 다뤘던 건 사실과 다르다, 왜곡된 짜집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은 원래 이 표현이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해석하기에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이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예산에 1억 달러 공여 약속을 하고 연설까지 했는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쩌냐. 우리 국회에서 이런 맥락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들어보라고 했으니 저희가 다시 들어볼 텐데요. 일단 사실은 바이든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밑에 자막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이든은 이란 자막이 달린 싱크 그리고 그 뒤에는 날리면 이란 자막이 달린 싱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바이든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예, 승인 안 해주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들릴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날리면은 또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헷갈리시죠? 정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자막을 지우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듣기 평가 제대로 하시네요. 자막을 지우고 들어보면 과연 어떻게 들릴까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화평윤 윤희석 대변인님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원래 정진석 의원께서는 그 대통령께서 저런 녀석 같은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 굉장히 곱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글쎄요, 그분은 이제 점잖은 말 쓰실 때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차를 말씀하세요. 좀 타고 다녔는데 그 안에서는 뭐 통화도 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 제 본의와 다르게 그런 사적 대화를 좀 들었을 수 있어서 예, 그거지 제가 뭐 엿듣거나 이걸 가지고 뭐 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언어 습관 이런 것도 있고 제 이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이분의 발음이나 이런 거를 또 총동원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답 추정.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 주장입니다. 추정. 예, 정답 추정. 제가 아무리 들어도 날리면으로 들려요. 예. 날리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안 해주고 날리면. 네. 예. 김우식 교수님은 예. 그 윤희석 대변인이 가까이서 그 오랫동안 수행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열 몇 시간 그 같이 동행했던 참모들이 수기해서 저렇게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이니까 본인만 알 거 아니에요. 예. 들은 사람도 정확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본인이 저런 뜻으로 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죠. 근데 저는 열 몇 시간 동안 수기해서 꼭 저렇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모라면 아니 대통령께서 날리면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바이든에 대한 걸로 이야기가 나갔고 기사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하기 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저 상황이 있으면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양의 그 의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정해 준 거다. 의회를 비판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그 블룸버그나 AFP에 저 기사가 달리니까 댓글에 미국 사람들도 정치인 욕하니까 동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저런 것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가자 외교 무대에서 예.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그냥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그게 아니고 우리 야당 보고 했다라고 이 새끼라고 했다고 아니 야당 보고 예. 땡땡이를 했다 그러면 주의해 주십시오. 방통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전문적 판단이냐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야 그게 본래 난리면이야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으니까 뭐 맞다고 또 해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더 정무적 판단을 하면 그냥 바이든으로 알려진 기사는 사태 진전을 보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진정을 시키고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으로 이걸 예. 진실을 밝힘으로써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가 이제 그거 다 다룰 예정이거든요. 저희 네. 미리 다룰 주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답답해서 그래요.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난리면일 맞겠죠, 뭐. 경우 국내 야당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외신 반응, 미국 반응도 이렇게 나눠서 갈래를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문이 신경 쓰시면서 지금 우리가 6번이나 들었잖아요. 대통령 육성으로. 예.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육성으로 듣는 건 괜찮고 듣는 건 괜찮고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거를 걸리는 말로 거고. 하는 예.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앞에는 제가 볼륨을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한테 제가 이제 웃었을 때 헷갈리시죠라고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헷갈리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의 이 순방 나가서 이런 막말 멘트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냥 웃음이 나왔고요. 이거 갤럽에서 여론조사 안 합니까?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15시간 만에 해명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그 교체된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더 경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은 예, 내음절로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지. 전후사정. 어쨌거나 앞에 말은 확실했잖아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든지 간에. 그러면 사과하고 잘못된 부적절한 얘기였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빠른 시간 안에 사과하고 15시간을 미뤘다가 그거를 수기해서 나온 결과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뭐 협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건 마치 짜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글을 또 예. 한 줄 올리셨어요. 그리고 사과는 안 하십니까? 야당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참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그런 장면들이죠. 일단 들리는 거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김생 소장님. 전뭐 평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김은혜 수석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MBC가 자막을 넣어서 틀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틀었다라는 지점 하나.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쳤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만들었다. 국제적인 외교적인 결례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과 언론이다라는 질책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는지는 사실 나중 문제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불거지던 아주 초반으로 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좀 가까이 기자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얘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 사건 관련돼서 언론사 반장들에게 자기들끼리 내린 공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포럼 행사장 당시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장님들께서도 그 이유를 이미 아시고 예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취지가 뭐 공직식상 아니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미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때 듣는 사람이 난리면이랑 바이든으로 나뉘어 있었으면 똑바로 듣고 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미 모든 언론인들과 대통령실 포함해서 바이든으로 일치 단계에서 들어서 야 이건 문제가 있지만 좀 외교 문제가 되니까 좀 빼고 갑시다라는 얘기를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때는 가치 판단을 놓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열몇 시간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다음에 이 책임을 언론과 민주당에게 돌리는 대통령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저기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난리면으로 들릴 것이고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으로 들릴 것이고 뭐 이런 편견들이 존재할 텐데 전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이미 예. 처음 들을 때는 다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난리면이든 바이든이든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저걸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15시간
수기회가 참모들이 저런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야 그거 내 본의가 왜곡됐으니 좀 제대로 정정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 그렇지 않고 참모들이 수기해서 저 부분을 바이든과의 외교적 문제나 외교적 결례로 비화되는 걸 막고 국내로 돌리려고 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차 피해라다 똥차 만난 격입니다. 그 바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국회의원 나머지 야당 169명이 그러면 똑같이 XX가 된다고 하는 걸로 돌리면 이게 진정이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정무적 판단이 저는 외교 문제 때문에 봐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정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게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이거는 짜집기 편집이 된 거다라고 하는 중에 그러면 대통령이 확인을 했냐? 기자들이 이 질문을 3번 했는데 2번 동안 말을 얼버무렸고요.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부터 들어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그렇게 말했느냐를 확인했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러 번 약간 얼버무렸거든요. 그럼 참모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 집중적인 전선을 옮겨놓은 거네요. 만약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면. 대통령이 내 말 뜻이 이게 아닌데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건 더 아닌 것 잘못한 거지. 같은 그 상황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부든 이 첫 순방을 거의 미국으로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나토 거기를 유럽을 먼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다자외교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이번 미국 물론 유엔 방문이지만 미국에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픈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도 5월 5일 날 출발했어요. 첫 해. 미국 가서 그때 그분도 윤 씨네. 뭐 대변인의 예.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순방 성과가 윤창중 망가지고. 대변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2번째 방문하는 중국 방문에 엄청난 신경을 썼었어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토 방문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중에 뭔가 성과를 올리고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국민들께 많이 알리자. 이런 아마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그런 분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무리하게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추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방문하고 있는 국가와 어떤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볼 때는 정말로 바이든으로는 안 들려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제 김은혜 수석의 문제는 이걸 짜깁기, 편집 이런 단어를 동원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촬영한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 취재단에서 찍은 필름이라 한 언론사에게만 제공되거나 독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언론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특정 언론사가 편집할 방법이 없잖아요. 편집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전문을 공개하겠죠.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 녀석이란 발언을 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고 발언의 강조점을 언론사마다 둔 것을 가지고 몇몇 언론사들을 지칭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발언한 화자는 문제가 없다. 즉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무슨 북한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언론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듣기 평가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이미 뱉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수습의 방식을 듣기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수습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예. 바이든으로 나와서 이미 미국 언론에 일정 정도 물론 미국에서 크게 대서특필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그냥 통신사 기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참모들의 저는 전문적 판단 부재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바이든이든 뭐 날리명이든 상관없이 이미 뱉어진 말을 통해서 저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바이든이든 날리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우리 참모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기가 앞으로 5년이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이미지를 그러면 불식시키고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듣기 평가 다시 합시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그래서 예. 김은혜 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죠. 아무 그러니까 의미 제가 없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지금 쭉 네 분의 말씀들 쭉 들었는데 여야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얘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1억 달러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제 귀가 나쁜지 모르지만 예.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도 명확하게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은 밤사이 해당 욕설 영상을 듣고 또 들으며 기막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창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100번 이상 들은 것 같다는데 저도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짧으니까요. 근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 1000번 이상 들었다고. 예. 아니 뭐 많이 들었다는. 많이 그런 거군요. 저는 숫자도 1000번을 들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1000번을 학을 만드는 거죠. 순서에 그렇죠. 제가 1000번을 접어야 하게 되죠. 믿었습니다. 저는 1000번을 여기 들으면 네. 날리면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역시 핵심은 이 녀석들에 전 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잠시만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계속 XX라고 계속 표현하려니까 말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끼리는 이 XX를 녀석으로 통일해서 얘기하는 녀석 정도 걸로 괜찮지 않습니까? 녀석 정도는 예. 베이비는 예, 안 됩니까? 베이비. 우리말로 할 때 괜찮지 않나요, 이 사람아? 예. 약간 하대하는 녀석으로 의미를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XX 대신 녀석을 쓰기로 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대통령님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고착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더 글로벌 펀드지 않습니까? 글로벌 펀드는 말라리아, 에이즈 그리고 결핵 이런 질환을 전 세계적으로 치료하고자 개인과 국가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고 빌 게이츠가 2조 쾌척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해진 펀드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20억 불 낼 때마다 저희가 10억 불씩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60억 불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통큰 선언도 한 자리였고 예.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나라 액수가 지금 원래 약정한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적어요. 적은데 그래서 행사 초청이 안 되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그 행사에 불러서 갑자기 올라가게 돼서 1억 불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이든으로 됐던 그것이 그러니까 미국 국회를 욕한 것이 됐든 한국 국회를 욕한 것이 됐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행정부 돈이라는 생각, 이거 내 돈인데. 예. 1억 불이든 바이든의 60억 불이든 윤석열의 1억 불이든 상관없이 아니 이거 우리가 돈 쓰는데 내가 저 녀석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 왜? 그러니까 저 녀석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내가 창피하잖아. 라는 얘기의 그 기저에는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세금입니다. 예. 세금이라서 행정부가 함부로 못 쓰게 하라고 국회 보고 감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미국이 60억 불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의회랑 다 사전 협의가 됐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해놓고 그것을 하는 행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일에 왜 국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국회를 등한시하는 의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게다가 그것이 욕설로까지 됐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대통령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실상을 예. 제가 들여다본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3초밖에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서 뭐 그런 의식까지 유추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오셨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설전 라이브 나오고 있죠. 저도 3번 나왔는데 그럼요. 예. 그런 생각 못했고 아니 무슨 그게 내 돈이라고 여쭤봤어요? 아니요.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물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보건 듣기 평가가 없는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바이든하고 약속을 한 일이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기 전에 그러면 순방 가기 전에 1억 불을 내겠다라는 약속을 국회랑 상의했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저기 김성현 소장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은 저기서 제가 유추하기엔 좀 과도하고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2015년부터 매번 저 글로벌 펀드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우입니다. 기우. 즉 잘못된 과도한 우려이기 때문에 정치를 좀 경시한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내 돈인데 니들이 상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정치에 대한 경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라는 그 공직 직위가 갖는 그 자리의 무거움 그리고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서 열일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그 본인의 어떤 언행의 그 무거움 이걸 좀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내 돈처럼 뭐 쓴다는데 너희들이 웬심이냐 이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이번에
정말 통 크게 한번 반성을 해야 될 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외 순방인데요. 지난번 나토 순방 때 워낙 뒷말이 많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행단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해외 순방에는 국민들이 어쨌거나 정상 외교할 때는 뭔가 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 미국, 캐나다 헤드트릭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실점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살골만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의회 뭐 우리나라 국회 할 것 없이 그냥 엎어껏 다 날려버리고 여기 아니라니까 이제 야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성과는커녕 실점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우려가 지금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녀석 저 녀석 했고 그보다 예. 더한 말도 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또 강변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지금 이걸 입증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빈관 신축한다고 국격이 올라갑니까? 대통령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 바이든은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로 가지고 저희끼리 의견을 좀 나눠봤고요. 사실 어떻게 들리는지는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바이든을 빼고 날리면을 넣는 과정에서 의회 녀석들은, 국회 녀석들은 우리 국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1당인 민주당에서 발끈했습니다. 정확히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그럼 이 녀석들이 우리 국회라는 건가? 그러자 그렇다.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죠. 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미국 의회를 두고 얘기하고 또 우리 승인 안건을 얘기할 수 없으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제가 아까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맞는 격이라니까요. 그럼 돌아오는 그 귀국 비행기에서 분명히 기자들하고 또 자유롭게 간담회 같은 거 할 텐데 저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또 진실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참 그 당시에 어떤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화살을 돌리고 전선을 돌린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전 전략적 정무적으로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령 녀석들인가? 라는 피할 수 없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XX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부 관료였잖아요. 지난 한 20몇 년간 행정부 예. 관료를 하는데 행정부 관료들은 자기들끼리 뽑을 때 어쨌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선출직들이에요. 보면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동네에서 표를 얻어왔다는 이유로 내 앞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예산을 깎고 놓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옆길로 돌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료들이 부자들하고 혹은 재벌들하고 붙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가서 감시하라고 국회의원들 보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국회 감시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과 협치가 안 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의 대표인 녀석하고 회담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수인 회담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게 아니 저는 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서 이분이 국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여기서 말씀 못 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의힘하고도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불만이 많으신 것은 의회 정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지금보다 진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그 얘기하면서 대학 얘기를 행정 관료들은 대학을 잘 나왔으니까 선출직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왜냐하면요. 거기에 대표적인 대통령실과 장관들을 뽑을 때 잠깐만요. 대통령실과 장관을 뽑을 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한 사람들 아니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기재부 출신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재부 출신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 실제로. 그거하고 엄청나게 그렇다고 그거를 다르죠. 그렇게 유추를 엄청나게 하면은 많죠. 실제로 정치인들이 아무런 교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하지 정치인들 않습니까? 중에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과해. 행정고시 사법고시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 과해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그 존재의 필요성을 그 정치인만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가능한데 가장 최근에 무조건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 본 사람들인데 저 서울대도 안 나온 선출직들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신 이제 건 너무 엘리트 과도하다는 관료들이 거야. 가장 정치인들의 최근에 견제를 보건복지부 싫어한다. 장관을 그런 누굴 얘기죠. 뽑았습니까? 아, 보건복지랑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그거하고 기재부 출신의 사람을 기재부 또 출신이 그럼 똑같이 서울대 보건복지부를 나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놈들은 서울대 못 나오고 행정고시 못 국무총리, 나오니까 우습게 한다고 부총리, 그렇게 일반화 시키려고 대통령 과도하다는 비서실장 거지. 제가 아니, 며칠 말씀드린 좋은데요. 사람들 다 보시면 제가 대통령의 그건 억지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학벌 그 문제 제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억지라는 거예요. 자, 출신 대학을 너무 특정 대학 그럼. 출신으로 쓴다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지금 뭐 대학 저 선출직에 대한 어떤 폄훼하는 그런 연상작용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평소에 무슨 과장됐다는 생각을 말씀 하시냐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 앞에 녀석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제 다들 예. 그러고 이 그게 녀석이란 중요한 거죠, 단어가 녀석이. 처음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주장했던 그 녀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녀석 조 녀석. 제 판단에는 검사를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범죄자를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체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거를 꼭 이 녀석 하면서 뭔가 폄훼하거나 예.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딱 정해서 그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부적절하죠. 부적절한 건데. 일종의 뭐 그런 말씀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접두사처럼 붙는. 그러니까 뭐 hey, 추임새인가요? you know. 추임새. 아까 말씀하신. 여기 네? 빨리 말을 돌려야 돼요. 추임새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나? 부적절한 거고 그런 단어를 그 검사 재직 시에 자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는 순간 고쳐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정말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다른 정치인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것이 야당도 이 문제를 과도하게 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김은혜 수석의 대응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 그러면서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어떤지요? 거죠.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 XX 이 녀석들이라는 우리 국회를 향해서 이 녀석들이라고 했다라는 해명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녀석들이 협력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어요. 국회 이 녀석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줘.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나 또 엊그제 재정부 질문 과정에서 지켜본 총리의 모습이나 한 가지 분명한 일관성은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것으로 더 화를 키워요. 그것에 대한 일관성은 지금 한 4개월 동안 초지일관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느낌이 저는 SNS 글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협력을 기대하는 분이 이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15시간 만에 내놓은 해명과 변명이 홍보수석 입을 통해 나온 건 정말 가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깨끗하게 빨리 인정하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잘못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들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우리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이 부분에 해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은 페이스북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승인해줘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 페이스북 내용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좀 나쁜 각도로 본다면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했다는 그 말씀 아니요, 할 이제 수가 그거보다 저는 이 지점은 이제 이 방송 혹시 보시는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펀드에 1억을 공여를 약속한 것, 이 약속이 어제 만들어진 약속인지 예. 아니면 정상회담 가기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간 약속인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돈이 언제 1억 불 규모가 됐는지에 대한 파악, 담당 과장이 지금 1억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이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돈을 원래부터 이번부터 우리가 이만큼 규모를 키워서 하기로 약속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간 거라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액수보다 액수를 늘려서 현장에서 선언한 것이라면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또 정면으로 반하는 뭔가 사전에 국회와 혹은 정부와 상의를 해서 정한 액수를 왜냐면 이게 예산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가서 얘기를 했다면 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액수라고 한다면 1억 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은 저는 분명히 들여다볼 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게 이제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쭉 했던 것이어서 근데 액수를 좀 늘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3년간 1억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일정 자체가 어그러지면서 플랜 B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스탠딩 환담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소 오니까 저 장소에서 그냥 말할 수는 없으니 연설기를 줬으니 액수를 좀 늘려서 말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편하게 이 녀석들 통과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표현이라든지 그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통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앞서 이제 바이든이냐 과연 날리맨이냐 이런 데 궁금증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2만이요?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궁금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제일 인기 좋은 금요일 패널들과 함께 댓글에서는 그럼 어느 오신 것 의견이 더 같고요. 많습니까? 듣기 평가 의견이. 제가 너무 빨리 와서 쭉 읽어보진 못했는데 네. 앞서 제가 잠깐 본 걸로는 커밍수님 의견 주셨습니다. 이 녀석들 방송 잘하네. 당첨! 당첨! 일단 미련님 당첨하고요. 커밍수님 아까 댓글 접수자 17,000명 정도에서 계셨었는데 이 녀석들 방송 잘하네. 저희가 그때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요? 왜요? 저희 보고 괜찮은 녀석들이라고. 그렇죠. 추임새잖아요. 네, 하셨습니다. 이분 일단 하고 또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면 대박이다 진짜. 죄송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은 의견 소개하고 좋은 의견 소개하고 그중에 2명 이제 1명 골랐으니까요. 1명 근데 좀 기분 좋으면 2만 명이니까 1명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명 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외국 반응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바이든이라면 영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다 했습니다. 뭐 크게 보도는 하진 않았더라도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특히 AFP는 윤 대통령 발언 중에 비속어 저희가 녀석들로 해석한 부분을 this F 땡땡땡땡 S로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욕설의 의미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X 팔리다라는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lose them face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외국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정확히 잘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댐도 사실은 방송에서 쓰긴 그렇죠. 되게 부적절한 그래서 언어인데 댐을 안 하고 댐 했습니다. 엑스팔리다는 아무튼 제대로 직역을 한 것 같아요. 예. 엑스팔리는 제대로 만든 건가요? 예. 근데 댐. F 단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매운맛 3단계를 주문하셨는데 음식이 8단계가 나온 거라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매운맛으로 말을 하나라고 오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요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제 외국 기사를 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중요한데 번역이 이렇게 되면 이건 윤 대통령이 실제 말한 녀석들보다 한 몇 배 강한 속으로 야 저렇게 매운 걸 먹을 그렇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쳐다볼 건데 그건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찰지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거를 영어로 제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또 F로 시작되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그 언론사, 통신사별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찌됐건 망신이라는 점 변함없죠. 일단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는 이 XX 녀석들을 이디어츠라고 블룸버그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기는 어떻게 할까 하고 파파고에 물어봤더니 제 발음이 원래 좀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국문 네, 전공이어서 어떻게 나와요? 유베스타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요건 좀 느낌이 다르다면서요. 다른 거죠. 네. 참 이 그래서 악당놈들 뭐 이런. 이디어트도 약간 네. 멸칭이기 때문에 저 자체도 지금 대통령이 쓰신 단어보다는 조금 제가 더 세죠. 제 귀에 좀 예. 세게 들려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이구 뭐 이런 얘기를 정상에 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라서 참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뭐 완전한 친구들끼리 사석에서는 종종 예. 쓰기도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기 대통령이 검사 시절 오랫동안 익숙하게 쓰던 말 버릇 중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저렇게 공식적인 물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쓴 게 아니고 편한 사석에서 한 거라면 저렇게 뭐 F로 시작한 단어라든지 뭐 이디어트나 무슨 베스터들 쓰는 게 아니고 좀 옹호를 하자면 유노우 정도로 그냥 추임새로 들 수 있는 수도 있죠. 친구들 그럴 정도로 자주 쓰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깜짝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노우. 네, 유노우 정도로. 그냥 관용어구면 유노우가 어떤 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의미 없이. well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뭐 녀석, 뭐 these guys 뭐 이 정도. these guys. 딱 아닙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순화시켜서 녀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녀석들은 these guys가 맞는 것 같아. 네, 재밌는 녀석들 이러면서. 아이고 참 답답하고요. 근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거기서 면전에서 그 외교를 하는 면전에서 부시 대통령이 디스맨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디스맨이라는 표현이 상대방 외국 정상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녀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인데 아마 영어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F나 아마 이디어트나 베스터드 같은 너무 좀 세게 좀 복해된 것 같고 저도 뭐 디스가이 정도 내지는 뭐 유노 뭐 이렇게 좀 아니 검사 시제 익숙히 쓰셨다고 뭐 한다면 사실 정확한 의미는 베이비죠. 베이비인데 네. 베이비보다는 어감이 훨씬 강한 베이비니까 베이비 정도로 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검사 시절에 이제 그런 버릇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검사 시절처럼 검사하듯이 통치를 하고 있고 또 검사 시절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쓰고 있는 이 상황을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 정상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래도 외교 무대잖아요. 다 누가 지켜볼지 모르는 그런 무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버릇처럼 튀어나오려고 혀를 칵 깨물고 참았어야죠. 누가 보고 쓸지 모르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해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수습이 안 된다는 말씀. 외교에 만약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미 기사가 바이든으로 외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교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정부 질문에서 어제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땡땡은 F월드로 다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고요. 또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면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만약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사적인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그게 한미 관계의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험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미국에서도 NS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노코멘트다.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블룸버그 기사를 잠깐 보면 잠깐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썼던 기사인데요. 사우스 코리안 리더 윤석열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비속어를 썼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설팅, 모욕했다라고 돼 있고 그런데 그 뒤에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짧게 만난 후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느낀 거는 보조금 문제 좀 잘 해달라고 와서는 모욕 욕하고 갔어? 라는 이미지가 보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 주장, 우리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을 똑같이 주세요. 라고 개정을 요구하는 건데 이 문제랑 같이 연관돼서 이미지가 나가서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저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게 조금 저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주미 대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그 외교 현장에서 대사를 하면서 그 미국에 이제 계속 접촉을 해봤기 때문에 공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DJ 대통령 때 디스맨 같은 이런 좀 무리한 발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석에서 사적인 대화인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었고요. 사적인 대화가 나왔던 것이고 그 정도를 가지고 한미 관계 이런 동맹 관계 기본적인 신뢰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게 아마 주미 대사를 경험한 그 한덕수 총리의 저런 결론이라고 보고 다만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사안에서 이게 진정되길 바라고 왜냐하면 해프닝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든 뭐 과거의 정상들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야기하던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 적절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해명을 하면 되는 거죠. 저 기사를 본 미국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IRA라는 게 법이잖아요. 이 액트 법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교가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정부는 정부대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교섭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11월에 중간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명분도 있습니다. 2025년이면 공장이 설립되는데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예외 조항은 받아낼 수 있거든요. 이 서브시디를 받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이제 의회에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끼리.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정부끼리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국회를 이 녀석들로 밀어붙이니까 이 녀석들이 움직일 공간이 좁은 것도 문제고 가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도 그 미국 하원 의원들이 니네 대통령이 나보고 녀석이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을 좀 북돋으시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가서 의원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일단은 미국 기사에 블룸버그나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온 댓글 중에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맞는 말 했네 윤 대통령이 미국 독자들은 그런 반응도 있었다는 점. 어느 나라나 정치권은 다 싫어하니까요.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날리면과 바이든이냐 이 갤럽 조사는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문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는데 직접 참배 못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갤럽이 내려갔으니까 또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될 텐데 참 순방 가서 적어도 떨어지진 않아야 되는 건데 아마 지금 쭉 나온 그 영국 여왕 조문할 때부터의 이슈들부터 해서 영향을 좀 미친 거를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한 군데 집중되잖아요. 순방을 가시면 딱 그 부분만 나오고 몇 개 중에 딱 집중돼서 잘하면 잘한 거, 실수하면 실수한 거 나오는데 지금 연달아 나오는 분위기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 5%포인트면. 이제 보통 그 가기 전에 출국하시기 전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합의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다 경솔하게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남는 이 설레발 경솔하는 외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놓고 남는 거는 이 녀석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지금 여론조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 48초 동안 뭐 서서 얘기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이 녀석 멘트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또 조문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종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외교 세금 들여서 그냥 그 많은 걸 기대하면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이런 걸로 돌아오니까 참담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일정과 미국 일정까지 마쳤고요.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또 캐나다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을 공항을 떠나는 모습인데 비가 좀 왔었나 봐요. 뉴욕을 떠나는 모습이고요. 우산을 이제 같이 쓰고 같이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토론토하고 이제 우리 시간 5박 7일 일정이기 때문에 좀 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왼손으로 우산을 드시고 조금 같이 씌워주셔야지. 김건희 여사님 비 다 맞고 가는데 저럴 수가 있나요? 아 그랬나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우산을 들고 계셨는데 그걸 부부들이 저럴 수 있죠. 가져오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아니 왼손으로 씌워주셔야지.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손을 잡으셨는데 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를 맞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순방외교 하면서 워낙 많은 지금 일들이 생겼고 경황이 없으니까 그 좀 모양이죠. 뭐. 저는 귀를 만질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캐나다는 무슨 목표를 갖고 가시는 건가요? 그 전기차 관련된 무슨 그 뭐죠? 에너지 관련된 자원
관련 중요한 협정이 있습니다. 광물 네. 공급망. 광물 관련한 네, 뭐라고 희망 하는데 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일이 있어서 갑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